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세 가지 타이틀. 칼럼니스트와 언론인, 그리고 마케터까지. 칼럼니스트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실 수 있게 도와드릴 최병석입니다. 어찌 이렇게 생겼는데 실물이랑 좀 비슷한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디지털 마케팅의 3단계. 그러니까 저도 경영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경영학 박사를 딸기까지 12년이 걸렸어요. 어, 그러면 한 학기에 500만 원씩 학비를 생각해도 12년 하면은 돈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박사 학위가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긴 시간,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내가 경영학 박사라는 걸 땄는데, 과연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제 결론은, 있는 것 같아요. 음. 뭐냐면 이론과 실제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걸 해야 된대라고 했을 때 그걸 왜 그런지를 찾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 중에서도 정말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 특히 이제 온라인과 디지털에서 내가 뭔가 알리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뭔가를 목표로 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면 요 개념들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수업과 강의를 남의 수업을 들어봤지만 이 개념을 정확하게 꼬집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지만 가장 탄탄한 나의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의를 몇 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과정 전체는요. 제가 그 무료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디지털을 내가 어떻게 나에게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시간이라면 우리 다음 주에는 AI를 이용해서 나 대신 일을 할 챗봇을 만들고 기획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꼭 시간 잘 맞추셔서 꼭 실시간에 같이 만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3주 차에는 좀 이 언론이라는 것은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블로그에 글 쓰고 내 홈페이지에 글 쓰는 것과는 그 가치와 무게가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그리고 기사를 시각화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칼럼을 작성하시는 것을 아주 깊숙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 칼럼을 이용해서 책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잖아요. 물론 우리 오신 분들 중에 또 출판사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칼럼을 막 작성하시다가 어느 정도 분량이 되면 그걸 전자책이나 종이책으로 만드는 것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작가 등록하는 과정까지도 안배하는 게 이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과정이 우리 대표님들께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칼럼니스트라는 타이틀, 언론인이라는 타이틀, 그다음 마케터라는 타이틀. 그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면 대표님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싶으면 명예를 쌓고 인지도를 높이고 싶으면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딩을 하고 싶으면 브랜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거에 대한 플랫폼까지 제공을 하니까
이걸 통해서 대표님이 원하는 걸 이렇게 손에 쥘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세 가지였죠. 자, 일단 이렇게 보시죠. 언론 홍보 전문가는 마케터이자 기자예요. 그쵸? 칼럼니스트는 칼럼니스트예요. 그쵸? 그래서 기자의 어떤 지위는 마케터이자 언론인의 지위를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케터이자 언론인의 지위를 같이 갖고 있을 때 요게 파워가 생겨요. 이 한쪽만 갖고 있는 거 갖고서는 파워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마케터이자 언론인으로서의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자로서의 신분이 대표님에게 파워와 영향력을 만들어주고 쌓아줄 겁니다. 처음에는 그 힘이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제가 그 무료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쌓여야 돼요. 내가 한 번 하면 그거만큼 쌓이고, 두 번 하면 두 번만큼 쌓이고, 10번 하면 10번만큼 쌓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 쌓이게 만드는 하나의 기능을 기자라는 기능으로 쌓아 가실 겁니다. 그쵸? 두 번째는 칼럼니스트예요. 이 칼럼니스트는 내 사고를 세상의 사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세상에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지식으로 만들고 가는 과정. 전 그게 칼럼니스트 과정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얘는 가치가 포함되고 그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공정하고 타당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써야 한다면 칼럼은 아니거든요. 이게 맞다! 이게 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라고 대놓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깔아놓으면 어느 순간 그걸 동조하는 사람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게 마치 보편타당한 지식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로서 내가 또 파워를 만들어가는 건 기자로서 파워를 만들어가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 대표님들 보시면 그럼 내가 뭘 써먹을 수 있지? 칼럼은 그냥 내 글을 쓰면 되죠. 그쵸? 언론인은 남의 글을 써주면 돼요. 남의 글을. 그쵸? 마케터도 남의 거를 써주면 돼요. 그쵸? 맞습니까? 근데 이 마케터는 남의 글을 써줄 때 돈을 받고 써줄 거냐, 돈을 안 받고 써줄 거냐, 요렇게 나뉘겠죠. 그쵸? 그러면 돈을 받고 쓸 때는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돈을 안 받고 써줄 때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그쵸? 남의 서비스, 남의 상품, 남의 뭐 인물, 인터뷰, 뭐 소개,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언론인으로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정보를 제공해요? 내 거 말고 남의 걸 제공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정보와 내 상품과 내 정보와 내 것을 기사로 쓰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분들은 아니
내가 내 기사를 내 이름으로 써서 내 이름으로 기사를 쓰면 그게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쵸? 안 믿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상품과 내 서비스와 내 정보와 내 것을 기사로서 칼럼이 아니라 기사로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발행인한테 기사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발행인이나 편집장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사가 나갈 겁니다. 자, 어떤 건가?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그 모든 신문사의 가장 밑바닥에는, 여기 기사 제보라는 게 있어요. 기사 제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내 이름으로 내 기사 쓰는 거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시면, 이 기사는 내 이름으로 안 나가고 남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 기사 제보라는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대표님들이 이제 여러분은요, 남의 신문이긴 하지만 내 신문처럼 칼럼을 쓰실 수 있고요. 남의 기사를 써주실 수도 있고요. 남을 소개해주거나 남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기사로서. 그런데 나를 칼럼이 아니라 내 기사, 내 상품, 내 서비스, 내 소개, 내 인터뷰 이런 것들을 쓰고 싶다면 그따면 본인 이름으로 쓰지 마시고 여기 기사 제보라는 것에다가 쓰신 다음에 요 신문사 대표한테 기사 좀 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신문사 대표가 기사를 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조절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3번, 모르겠다 4번. 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하나 당부의 말씀. 자, 여기 보시면, 나중에 우리 대표님이 칼럼을 쓰거나 기사를 쓰거나 기사 제보를 하거나, 꼭 그 담당하시는 발행인이나 대표한테 이렇게 칼럼 올렸어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365일 내가 기사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신문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각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대표님이 쓰신 기사나 자료가 바로 퍼블리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요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칼럼 올렸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승인 완료요 이렇게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긴밀하게 관계를 갖게 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을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것을 우리 누구든 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 그쵸? 이제 온라인 세상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은행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뭐 가게도 안 가고 마트도 안 가고 다 뭐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마 대표님의 사업도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도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인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마케팅은 뭡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대표님, 마케팅이 뭐예요? 마케팅!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마케팅. 자, 마케팅의 정의는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 정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왜? 마케팅의 정의도 세상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어, 확 확정지어서 알려드릴게요. 확정지어서. 자, 마케팅이라는 개념은요. 마켓이라는 단어와 ing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면 ing라는 이 ing 요거의 뜻은 요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건 무슨 뜻이죠? ing 무슨 뜻일까? 무엇을 하는 중이다, 하는 진행 중. 중이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뭐뭐를 하는 중이다, 이루어져 있는 중이다, 만들어가는 중이다예요. 그렇다면 마케팅이라는 말의 뜻은 마켓은 뭐야? 그럼 마켓은 뭐야? 마켓? 좋습니다. 시장이란 뜻이죠. 그 시장은 뭐예요? 시장이 뭐예요? 시장은 뭐지? 파는 것.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쵸? 그 파는 장소. 아니에요.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때에 말하는 마켓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아니요. 관계 수요도 아니에요. 마케팅에서 말하는 마케팅에서 마켓은 관계도 아니고요. 수요 공급도 아니고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켓은 이런 거예요. 고객이에요. 고객.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여성용 유기농 생리대. 여성용 유기농 생리대. 조금 민감한 단어인가요? 네, 요즘은 이게 금기시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여성용 유기농 생리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 50대 이상의 50대 이상의 남성들 중에요. 이 여성용 유기농 생리대를 직접 사가지고, 뭐, 가족이나 딸이나 딸이나, 사모님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직접 사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쵸?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여자친구를 위해서도 사요. 그런데 50대 이상의 남성들, 약간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에 있었던 그 세대들은 여성용 유기농 생리대를 자기 손으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남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인정? 네. 인정?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시장 안에 대한민국 50대 이상의 남성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함되어 있다 1번, 포함되어 있지 않다 2번. 포함되어 있다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다 1번, 포함되어 있지 않다 2번. 그래서 50대 이상의 남성이 이게 좋다,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여성용 유기농 생리대 시장 안에서 의미 있는 말일까요? 의미 없는 말일까요? 없어요. 맞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 송이에 2천만 원 하는 상황버섯. 이거 누가 살까요? 한 송이에 2천만 원 하는 상황버섯 누가 살까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부자. 그쵸. 그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요,
부자라 하더라도 쓸모없으면 안 사죠. 그쵸? 근데 실제로 맞아. 저는 현장에서 이 상황버섯 농장들을 컨설팅을 해왔거든요.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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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경험을 해요. 뭐냐면 충청도에 있는 농장, 경상도에 있는 농장, 그 뭐 강원도에 있는 농장, 경기도에 있는 그 농장들을 다 가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다들 한 송이에 2천만 원에 상황버섯을 판 경험이 있어요, 다들. 어느 지역이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봤더니 똑같아. 그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니까요. 누구였을까요? 한 송이에 2천만 원 하는 상황버섯을 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일단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면 뭐 돈이 많다, 돈이 적다, 뭐 이런 거는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많았고 어떤 사람은 적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송이에 2천만 원 하는 상황버섯이 잘 팔 수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삶의 의욕이 아주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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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천연재료 비아그라도 그렇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국내 시장, 해외 시장이라는 말도 많이 들으시죠? 20대 시장, 시니어 시장, 이런 말도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다 마케팅에서 말하는 시장이에요. 즉, 시장은 뭐다?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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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대표님들, 다시 돌아갑니다. 자, 마케팅에서, 그러면 마케팅은 시장을 만들고 있다, 시장이 진행 중이다,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진 게 마케팅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시장이 뭐죠? 고객이잖아요. 그쵸? 고객을. 그러니까 고객을 만드는 과정. 고객이 모이는 과정. 고객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게 마케팅이라는 말의 정의예요. 자, 그럼 이제 쉽게 좀 풀어볼까요, 제가? 이제 풀어볼게요. 대표님, 내가, 네이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광고를 때렸어. 그러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쵸? 물건이 팔리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매출이 많이 올라서 다음 달에는 광고비를 안 내. 광고를 안 하기로 했어. 그럼 매출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안 돼요. 떨어져요. 왜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시죠? 그쵸? 마케팅이 잘 되면 뭐 매출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그거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마케팅이 뭐라고요? 고객을 만들어가는 고객. 과정. 그쵸? 고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매출이 올라야 돼요? 아니에요. 고객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네이버에다가 광고비를 주고 마케팅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 그쵸? 그런데 마케팅 활동을 끊는 순간 매출이 훅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객이 내 고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네이버든 어디 광고 매체든 광고 회사에다가
광고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 회사들은 자기 고객을 가지고서 내 매출을 올려주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안 내면 자기 고객을 안 빌려주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매출을 올리는 행위가 마케팅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케팅은 뭐예요? 고객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100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고객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못할 일은 없는 거죠. 물건을 파시던 뭔가 같이 동업을 하시던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마케팅 활동은 뭐다? 고객을 모으는 활동이다. 그런데 그 고객은 어떤 고객이어야 돼요? 나한테 미쳐야 되겠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지지하는 고객을 모아두고 있느냐 모아두고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됩니다. 대표님이 뭘 하시던 책을 파시던 강의를 파시던 뭘 파시던 간에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나의 고객 무리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어마무시한 결과의 차이를 갖고 오겠죠. 앞으로 여러분은 마케팅을 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홍보가 돼서 매출이 돼서 뭐가 판매가 되는 구조로 연결시키느냐?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거는 영업이에요, 영업. 그래서 대기업은 마케팅 부서가 있고 영업 부서가 따로 있죠. 왜? 같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서 마케팅 부서와 영업 부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해야 하는 일과 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온라인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시려면 뭘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마케팅의 결과가 뭐여야 돼? 사람이 모여야 돼, 사람이. 어떤 사람?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볼게요. 자,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자,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요 10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 6개를 안 하고 뛰어 넘어가요. 건너뛰어요. 요걸 안 해요. 여러분 마케팅 하세요. 홍보하세요. 뭐 광고하세요. 이러면요. 대부분 요 2번, 3번, 6번, 7번, 8번, 9번 안 하고 1번, 4번, 5번, 10번 요 활동만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비싸게 네? 아주 비싸게 마케팅을 대행해 주는 데는요. 이걸 대행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6가지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요 과정을 빼먹으면 되게 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효과가 없는 거지. 그쵸? 아이템 뭐 팔지 고민한 다음에 광고 어떻게 키워드 조금 조사 좀 해볼까 한 다음에 그거 갖고서 조사한 거 갖고 광고 만들어. 그쵸? 그러고 나서 광고 뿌리잖아요. 그쵸? 그게 마케팅하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순서죠.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숨겨져 있는 건 요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게 숨겨져 있는 거죠. 마케팅 어느 채널을 갖다 할 거냐, 그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최적화를 어떻게 시켰느냐, 트래픽을 어떻게 만드느냐, SNS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DB가 수집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 이걸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만 이해하시면 된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여러분은요, 신문이라는 채널을 갖고 계시더라도 내가 칼럼니스트라는 지위,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세 개의 채널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입소문 마케팅 채널. 두 번째 무료 마케팅 채널. 세 번째 유료 마케팅 채널. 요 세 개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신문이 있으니까. 하지만 신문과 함께 입소문을 내주는 채널과 무료 마케팅을 해주는 채널이 같이 움직여줘야지만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대표님들 중에 그 물건을 파시던, 상품을 파시던, 강의를 파시던, 서비스를 파시던 요 신문과 함께 칼럼과 언론이라는 지위와 함께 입소문 마케팅, 무료 마케팅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죠. 자, 입소문 마케팅은요, 이런 거예요. SNS라고 보시면 돼요. SNS 채널 하나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하나하고 만약에 조금 더 하시려면 스레드하고 요거는 옵션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면 스레드도 하나 추가하시면 좋은데 인스타그램을 하나 제대로 한번 저랑 같이 운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담 안 되실 거예요. 부담 안 돼요. 저는 원칙이 원소스 멀티 유즈예요. 소스 하나 만들면 그거 갖고 다 갖다 쓰자. 그래서 계정만 있으시면 돼요. 계정만 있으시면 돼요. 자, 그쵸?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한번 오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님, 만약에 갑자기 내가 등산화가 필요해. 그래서 등산화를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대표님 핸드폰의 모든 SNS 계정에 등산화가 막 뜨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그런 경험 한 적 있죠? 내가 검색 엔진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나면 내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갑자기 내가 검색했던 게 이렇게 뜬 적이 있죠. 난 그런 경험이 있다. 3번, 없다. 5번. 맞아요. 그거는 걔네들이 우리 정보 팔아먹은 거거든요. 우리가 검색한 그것들을 각 채널에서 사간 거예요. 돈 주고. 그쵸? 그런데 자, 보시면 그 광고가 팍 떠요. 이제 그 광고를 보고서 서지연 대표님 낙서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자, 광고가 떴어요. 그 광고를 보고서 여러분은 바로 구매를 하십니까? 나는 광고가 뜨면 내가 필요한 거면 바로 거기서 구매를 한다. 3번, 5번, 6번. 아니다. 나는, 지켜보고 한참 뭔가 비교해 본 다음에 산다. 9번, 7번, 9번. 9번. 대부분 그런가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봐봐요. 등산화를 했더니 등산화 광고가 나와서 어머나 이 등산화 사고 싶어 라고 했는데 이거 왠지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도 되나? 이 광고 그대로 믿어도 되나? 야, 이런 게 딱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검색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그쵸? 검색하고 비교할 때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지 우리? 검색하고 비교?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하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딱 그 등산화 이름을 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광고에 떴던 제품의 이름을 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이건 사기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 들죠? 음. 이 광고빨이네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내가 광고를 보고 그것을 검색했더니 네이버나 구글에 쫙 나와. 뭐 역사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모두 나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상품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쵸? 그게 무료 마케팅이에요. 그게 무료 마케팅이에요. 그걸 대표님도 해놔야 되는 거야. 최병석을 쳐놨는데 최병석이 나와. 내 상품 이름을 쳤더니 내 상품이 딱 나와.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죠. 저거, 사기는 아닌가 보다. 뭔가, 유명한가 본데?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 SNS 천원은 물고 다른 데다가 내 것을 퍼뜨려주는 역할이라면 요 무료 마케팅 채널은 뭐겠어요? 신뢰를 구축해주는 채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는 갖고 계셔야죠. 그리고 나서 유료 광고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벌써부터 유료 광고 하시는 분들은 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입소문 채널과 무료 마케팅 채널이 이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하시던 돈을 내고 뭔가 홍보를 하셔야지. 그냥 물건 팔아야지 하고서 유료 광고 먼저 하시고 돈 내고 광고 하시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왜? 반짝하고 말거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뭐가 안 돼요? 나의 고객을 모아주지 않아요. 결국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서 뭐가 모여야 돼요? 내 고객을,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고객들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요 구조를 만드셔야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내가 성과와 결과와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감이 좀 온다. 7번 안 온다. 9번. 네, 좋습니다. 예. 그래도 음, 빠르게 이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대표님들. 마케팅 깔때기라고 해요. 이걸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론이에요. 요즘 뭐 퍼널 마케팅이 어떠니, 뭐 마케팅 퍼널이 어떠니,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온 얘기 같죠? 아니요. 400년 전, 5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얘기예요. 그게 이론상으로 이미 다 정리가 끝나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하면서 누군가가 이게 빵 터진 거지. 그래서 유행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마케팅 퍼널이라는 건 사람을 요 깔때기 보이시죠? 깔때기. 이거 깔때기잖아요. 이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깔때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밖으로 넓게 퍼져 있고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좁아지는 모양을 갖고 있는 게 깔때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한테 야 여기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라고 여보세요 라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럼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탁 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요. 그쵸?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손가락으로 얘를 툭 쳐서 이 안으로 떨어뜨려 버려. 이렇게. 으악 하고 떨어뜨려 버려. 여기를 툭 쳐가지고 이 안으로 떨어뜨려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 밑으로 해서 요 밑으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퍼널이에요. 지금 인위적으로 사람을 밀어버리면 범죄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믿기를 하는 거지. 일로 와. 요거 한 번 더 해봐. 뭐뭐 해봐. 이래 해야지. 재밌지. 요것도 한번 해봐 해서 줄줄줄 끌고 들어와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이제 이 사람의 의지는 필요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거야. 내가 설계한 방향대로, 길대로, 원하는 대로 지갑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마케팅 퍼널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걸 어떻게 한대요? 인지, 흥분, 고려, 뭐, 어쩌저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뭐로 해요? 이제 온라인, 디지털로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공식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자, 매출을 올리는 총 매출을 급상승시키려면 방문자가 많고 방문한 사람이 물건을 사야 돼요. 그쵸? 방문자가 됐다 마는데 아무도 안 사. 그러면 매출은 0이죠. 그쵸? 곱하기로 이루어졌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싸구려만 사는 게 아니라 비싼 걸 사야 돼요. 그쵸? 자, 이걸 잘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방문자를 어떻게 늘릴까만 고민을 해왔지,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높이지, 객단가를 어떻게 높이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사람만 많이 오면 매출이 오를 거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볼까요? 진짜인지 볼까요? 진짜인지 볼게요. 자, 방문자를 늘리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에요. 광고, 홍보, 인적 판매, 입소문, 검색, 네이밍, 프로모션, 판촉행위. 이런 행위들은 얘를 늘리거나 얘를 늘리지 않고 뭐만 늘려요? 방문자만 늘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은 다 이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마케팅 수단들이에요. 맞죠? 행사하고 판촉하고 뭐 할인하고 네이밍 붙이고 입소문 내고 뭐 인적 판매 사람이 직접 가서 영업도 하고 이런 것들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만 늘린다고요. 그러면 사람을 늘리면서 뭐를 같이 늘려야 돼요? 온 사람들이 사야 되잖아요. 그쵸? 이 사게 만드는 걸 늘리는 것을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뭐다? 이거예요, 이거. 컨셉, 상품력, 디자인, 설명력, 사용자 편의성. 자, 요거요. 우리 대표님이 다 이거 뭐로 만들 수 있어요? 말과 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방문자를 늘리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이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내기 위해서는 컨셉, 상품력, 설명력, 사용자 편의성과 같은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법들을
같이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쵸?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객단가를 높이는 거는 어, 다른 거예요. 뭔가 보실래요? 뭘까요? 이거예요. 진정성. 진정성과 소통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언론이라는 걸 이용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언론에 진정성과 소통이 빠져버리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과 어, 뭘 해야 되냐? 저는 여러 가지 기술과 테크닉을 같이 안내하지만, 대표님, 이용만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뭐가 필요해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요. 캐치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인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럼니스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때 반드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 칼럼니스트로서의 사명, 책임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께. 자, 나는 너의 말이 공감이 된다 9번, 안 된다 0번. 자, 요 언론 홍보 전문가로서의 개념과 칼럼니스트라는 개념을 조금 지금 여기서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대표님들께 솔루션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솔루션은 기자 계정을 승인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오신 대표님들은 기자 계정을 승인 받으시려면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각 신문사별로 회원 가입을 하셔서 기자 계정을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기자 승인을 받는 과정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신문사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신문사 제가 아마 문자로 그다음에 우리 카톡으로 계정을 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쵸? 혹시 나는 계정을 못 받았다 계실까요? 자, 한번 말씀 주실래요? 계정 못 받으신 분 1번, 계정 다 받으신 분 5번. 계정이 아니라 어떤 신문사인지를 받으신 분. 문자, 메일, 카톡, 문자, 메일, 카톡방에다가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렸거든요. 이수상 대표님, 문자 확인하세요. 문자. 자, 문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니면 메일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방 확인해 보세요. 카톡방에. 자, 그러면 그 신문에 직접 가셔야 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대표님들 보시면, 자, 이렇게. 만약에 제 신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농업교원교육신문 가시면, 이렇게 신문사에 접속이 됩니다. 그쵸? 자, 신문사에 접속이 되면, 여기 맨 위에 회원 가입이라고 있어요. 여기 맨 위에 회원 가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면
아이디와 비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쵸?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로그인이 됐겠죠? 그쵸? 이렇게 자기 본인의 이름으로 로그인이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맨 밑으로 내려가면 기자단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기자단 신청이요. 그래서 기자단 신청을 기자단 신청을 누르시면 한 번 더 가입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청하기 누르면 이렇게 또 한 번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인의 사진을 넣어주셔야 돼요. 사진. 근데 이 사진 넣어주실 때 막 뿜뿜 뭐 이렇게 뿌이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증명사진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직접 이렇게 정면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올려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제대로 사진을 안 넣어주시면 요 신문사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승인을 안 해주니까 꼭 요 사진을 좀 제대로 올려놔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회원 가입 하나, 기자단 신청 하나. 기자단 신청 어디서 한다 그랬죠? 로그인 한 상태에서 첫 페이지의 맨 밑에 항상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회원 가입은 여기서, 그쵸? 그 다음에 기자단 신청은 여기서. 그런데 기자단 신청은 로그인이 돼 있어야지만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회원 가입과 기자단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계정을 2개씩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총 2개 신문사에 각각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2개 신문사에 회원가입과 기자단 신청을 각각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임의로 선택하신 신문사 1개와 제가 이미 배정해드린 신문사 1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무조건 나는 벅차서 기사 쓰는 게 너무 벅차서 하나만 할래? 그럼 하나만 하셔도 돼요. 무조건 2개 다 해라 이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혜택이니까 선택하신 거 하나 하시고 임의로 제가 배정해 드린 것도 하나 하시면 2개 신문사 계정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칼럼니스트로서 또 하나는 기자로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자로서 활동할 것은 어떤 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할 신문은 어떤 신문,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칼럼니스트로 신청하셨는데 기사 못 써요. 기사 신청하셨는데 칼럼 못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정을 2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칼럼니스트 계정 하나, 신문 기자 계정 하자. 그런데 나는 칼럼니스트 안 하고 기자만 할 거야. 그러면 기자 이렇게 신청해도 돼요. 아니면 난 칼럼니스트만 할 거야. 그러면 칼럼니스트 칼럼 이렇게 신청해도 돼요. 어쨌든 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고 나시면 여기에 이렇게 최병석 칼럼니스트라고 떠요. 그쵸? 내가 기사를 썼는데 칼럼니스트로 떠버리면 이상하잖아. 그쵸? 그 다음 내가 기사를 썼는데 칼럼니스트라고 써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3번 모르겠다. 7번. 네,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기 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더니 좀 많이 혼란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쵸. 안진숙 대표님 맞습니다. 이 계정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회원가입과 기자단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하셔야만 이 계정을 접근 권한을 받으세요. 그런데, 받은 것 중에 나중에 기자로서 표기가 될 건지, 칼럼니스트로 표기가 될 건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요번 미션으로 드릴 거니까, 그때 미션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안지수 대표님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월 1회에 칼럼 또는 기사가 됐던 칼럼이 됐던 한 신문사에 한 달에 한 번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러면은 이 권한이 사라져요. 권한 유지가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건씩은 무조건 기사나 칼럼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필요합니다. 네. 이게 각 신문사별로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이에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주셔야 합니다. 권한을 잃고 난 다음에, 다시 주세요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